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배달 일을 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전기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져 오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생계를 위해 여성들조차 무거운 육체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그나마 일터를 이동하는 수단 전동차마저 도난당해 이 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또한 산동성 위해에 사는 한 대학 2학년 여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처음 겪는 배달원의 고된 현실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17위안짜리 소고기 국수를 주문했어요.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걸어서 올라오면 되잖아. 다리 없어? 몇 계단만 올라오면 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서 직접 배달해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딸과 함께 국수만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다음 배달도 있어서 빨리 가야 했어요. 배달이 3분만 늦어도 시간 초과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음식 상태 확인해 라며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올라갔더니 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음식을 바닥에 던졌어요. 국물이 다 쏟아져서 제 온몸에 튀었고요.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건넸을 땐 분명히 멀쩡했어요. 국물 한 방울도 새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는 저한테 조심해, 너 신고할 거야. 나이도 꽤 있어 보이던데 학교도 안 다니면서 배달 하나 제대로 못해? 라며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새로 사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다시 가게로 갔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음식 절대 우리 쪽 잘못 아니에요. 밀봉도 철저히 하고 이 소고기면은 17위안이면 비싼 편이에요. 배달 거리도 겨우 800리터인데 이렇게 심하게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서럽고 속상했어요. 요즘 왜 여성 배달기사가 많아졌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요,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곧 남한테 손 벌려야만 했던 한 여자가 더는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몇십 위안, 몇백 위안 때문에 절망하던 그녀가 이제는 자기 두 발로 일어서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녀들은 지금도 묵묵히 위로 또 위로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는 일반 시민들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고 급히 현금화하려는 집주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반값에 집을 내놓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한 연로자들이 손쉽게 청소나 경비직을 구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 일자리조차 젊은이들로 꽉 차서 연로자들의 일자리는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보면 배달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디디를 타도 여성 운전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피난처 플랫폼 노동시장도 박사, 석사, 실업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기혼 여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단 리서치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여성 배달기사 수는 51.7만 명에서 70.1만 명으로 증가해 2년 만에 35.6%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단 전체 라이더 수는 624만 명에서 745만 명으로 증가하며 19.3%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여성 라이더 증가 속도는 전체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퀘스트 모바일이 2025년 9월에 발표한 2025년 신 블루칼라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중국의 1,400만 명에 달하는 배달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24.3%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전에는 불과 5%도 안 되던 수치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택시 기사나 택배 기사로 일하는 여성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디디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본토의 여성 플랫폼 운전사는 60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05만 명으로 폭증하여 1년 새 7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 북경 관영 매체 신경보는 70만 명이 넘는 여성 라이더
배달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여성 배달 노동자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고강도, 고빈도 육체 노동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오랫동안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을 연구해온 손평연구원은 2021년 12월 발표한 여성 배달기사 생존 실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여성 배달기사의 85%가 기혼, 그중 96.6%는 자녀가 있으며 72.8%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섬전신문은 올해 7월 한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악성 종양에 걸린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배달 가방에 아이를 넣고 함께 일하러 나서야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배달을 하다 보니 주문은 늘 지연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아이를 안고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날 여성 배달기사는 기온이 습시 40도에 이르던 폭염 속에서 아이를 배달통 안에 넣고 일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7월 중국 각지에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사천성에서 배달 일을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는 24세 여성 배달기사가 폭우 속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2살배기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전역의 네티즌들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여성 배달기사도 적지 않습니다. 한 중국 포털 지호 이용자는 임신한 채로 배달하는 여성들을 여러 번 보았다며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는 겨우 29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배달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면서 생계를 위해 무거운 배달 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배달 일을 하는 양연나 역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양연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식당과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자신은 물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수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달 일을 시작해 생계를 이어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북 하단 출신의 농촌 여성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7년 전 가난한 가정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북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1년가량 일했지만 이후 집에 머무른 기간이 길어지며 남편 혼자 배달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수입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2015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첫째 아이의 유치원 비용까지 겹치자 양연나는 어머니와 언니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겨우 3살이 되었을 때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연나는 이 일은 힘들지만 하루하루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긴 노동시간 동안 주문을 쫓으며 남편의 부족한 수입을 채워나갔습니다. 비슷한 사연은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천에서 결혼 후 안휘로 이주한 여성 배달기사 왕정은 4살 난 딸 왕설을 데리고 함께 핫빛 시내를 누빕니다. 그녀는 남편과 별거 중이며 고향에는 노 부친 한 분만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자신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기에 딸을 맡길 돈조차 없어 딸을 태운 채로 하루 종일 배달을 났습니다. 방과 후 왕설은 늘 엄마의 전동 오토바이에 앉아 함께 거리를 달립니다. 왕정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받을 동안 왕설은 조용히 오토바이 위에서 기다리다가 엄마가 나오면 스스로 배달 상자의 뚜껑을 열어 엄마 여기 넣어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딸의 행동은 익숙하면서도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혼 전 그녀의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하루 생활비로 고작 10에서 20위안만 건네주었습니다. 왕정은 혼자서 집세, 전기세, 학비를 감당해야 했고 그 결과 10만 위안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2018년 그녀는 결국 미담 플랫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쁜 날은 하루 90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하며 12시간이 넘게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생활비를 제하고는 거의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그녀는 남자들도 나만큼은 못 뛰어요. 그래서 다들 저를 팅 형님이라고 불러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배달 기사들의 현실은 단지 힘든 노동만이 아닙니다. 그들 앞엔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버티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서 7월 손평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라이더 중 배달 한 건당 12위안 이상을 받는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반면 5위안 이하인 경우는 무려 44.38%에 달했습니다. 이리하여 월급이 5,000위안 이하인 여성이 60%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남성 라이더의 경우 건당 10위안 이상은 30%, 5에서 8위안은 33%, 5위안 이하인 경우는 24% 뿐이었으며 그중 70%가 월 50위안 이상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고객은 노골적으로 여성 배달원을 꺼리며 다음엔 남자가 오게 해달라는 요구를 남기기도 합니다. 왕정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 여성 배달 기사가 배달 중 고객의 클레임을 받자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가슴이 먹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지식 공유 플랫폼 지오에는 왜 여성 배달 기사가 점점 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올라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사용자의 고득점자는 이 현상은 남녀 평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이어서 비바람을 맞고 무거운 음식을 들고 끝없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이런 고된 일은 본래 남성이 맡기에 더 적합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 배달 기사가 늘고 있다는 건 중국 사회가 얼마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은 두 가지 유형의 여성을 언급했습니다. 1. 기혼 여성이 배달 일을 나서는 이유는 남편의 수입이 줄거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짊어져야 할 가정의 책임을 여자가 대신 지게 된 셈이죠. 2. 미혼 여성이 배달 일을 하는 이유는 일명 첨구 경제, 즉 남성 지출의 의존형 경제 구조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성들이 이제는 책임 회피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내 삶도 버거운데 누굴 위해 돈을 쓰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좀 더 수월한 일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자체가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의 산업은 이미 심각한 경쟁에 빠졌고 여성들은 그 경쟁 속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배달이나 디디 같은 플랫폼 노동은 조금 다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과 교통수단 덕분에 남성과 여성의 체력 차이가 남성 중심 일자리보다 비교적 적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에 생활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가정을 꾸릴 여유도 꿈을 꿀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루 한 끼를 책임지기 위해 도로 위에서 눈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